오늘은 한영훈의 알 수 없어요 를 통해서 한영훈의 마음과 심리, 왜 이것을 쓰게 됐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879년에서 1944년이면 한영훈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21살에서 44를 더하면 65이죠. 65. 1년만 더 사셨더라면 조국의 해방,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걸 보고 더 편하게 시를 쓸 수 있었겠죠. 또 한자말서 순수한 우리말로 옮긴 김소월과 같은 대표적인 시인 중에 하나입니다. 스님이면서도. 네? 자, 일단 좀 써보죠. 알 수 없어요. 일단 좀 써보겠습니다. 왜 이걸 썼는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판문을 내이며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쉼표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자, 여기 처음이죠. 자, 맞는가 보세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이게 제일 처음이죠. 처음. 그죠? 그럼 한 번 더 읽어볼까?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도 알지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나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 노을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나면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거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자, 이렇게 술술 읽는데도 어떤 가락, 영어로 하면 리듬이 느껴지죠. 우리의 어떤 그 가락, 곡조 같은 거, 그죠? 곡조는 한참 알지만 가락은 우리나라 말이니까, 그죠? 어떤 가락 같은 게 느껴지죠. 뭐 좀 운율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도 약간 좀 잘 쓴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죠. 자, 바람도 없는 공중에, 그죠? 지금 같은 하늘이, 그죠? 바람도 없는 공중에 장마가 끝나고, 아까 장마 이야기도 얼핏 나왔죠.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그죠? 수직의 파문,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겠죠.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그죠? 나무 가지에서
이렇게 되나?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이제 가을이 되니까 오동잎이 떨어지겠죠.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갑자기 저기서 발자취가 나오죠. 바람도 없는 공중에, 그죠? 지금 같은 하늘에 9월, 지금 8월이지만 8월, 9월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그러니까 오동잎으로 봐서 수직에 오동잎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서가 있는데, 그죠? 오동잎이 떨어져서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수직의 파문을 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수직의 파문. 그죠? 공중에서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이 말이죠. 조금 옛날 말이니까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이, 그죠?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 바람조차 없는 하늘에, 그죠? 찡한 맑은 가을 하늘이겠죠. 오동잎이 떨어지는, 그죠?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그죠? 뭐 약간의 파문이니까 약간 이렇게 나뭇잎이 이렇게 떨어지겠지. 쫙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지. 약간 이렇게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직각으로 보이니까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소리도 없이 떨어지는 오동잎은 도대체 그게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부처입니까? 떨어지는 오동잎은 안 그러면 내 마음입니까? 안 그러면 님의 발자취입니까? 셋 가운데 하나겠지. 부처인지, 부처가 관세음보살이 갑자기 나타났다든지, 안 그러면 오동잎은 내가 사랑하는 그 님의 발자취인지, 어떤 이거 보고 갑자기 님이 생각났다든지, 아니면은 한용원에서 흔히 해석하는 그 조국의 어떤 그 떨어진 조국의 발자취, 그렇게까지 볼 수도 있죠. 그 중에서 어느 쪽이 여러분들 마음에 드느냐? 한용원은 과연 하나만 생각하고 썼을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리한 장마 끝에, 이제 8월 장마가 끝났겠죠. 한 7월이나, 그죠? 올해는 장마가 길어서 그런데, 그죠? 보통 7월 말이 끝나죠. 8월에 장마가 끝난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보통 장마가 남서 쪽에서 올라오니까, 그죠? 북동쪽으로 구름이 몰려가게 돼 있죠. 장마가 끝나면. 장마 구름도 그렇게 몰려가서 북한으로 올라가서 끝나는 거예요.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마지막 장마 구름의 터진 틈으로, 그죠? 언뜻 보이는 파란 하늘,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부처의 얼굴입니까? 해방된 조국의 얼굴이야. 안 그러면 사랑하는 내 님의 얼굴입니까? 그 셋 가운데. 안 그러면 제 4의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있는지. 그죠?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한용운이 하나로 딱 조국이다. 해방된 조국의 하늘. 한용운이 독립투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용운은 또 14살 때 결혼을 하고 다시 14살 때 결혼을 하고, 14살 때 결혼했으면 14살 때 1879에서 14를 더하면 얼마야? 14를 더하면은 80, 1893년에, 그죠? 짝을 짓고, 그죠? 1933년에 출가를 했으니까, 그죠? 출가를 했으니까 헤어졌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과 다시 결합합니다. 1933년에 한용운은 아내와 다시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1993년에 짝을 짓고 얼마간 살다가 출가를 하고, 그죠? 한 24살 때 출가했겠지 하고 1933년에 다시, 그죠? 몇십 년 만에 다시 자기 아내와 짝을 짓습니다. 그리고 한용운은 중도 사랑을 할 수 있다. 중도 사랑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진 시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더 쓸 수 있는지도 모르지. 깨달음과 어떤 속세 사이에서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그 안에 연결고리 속에서는 독립운동이 들어가는 거죠. 조국과 속세를 완전히 떠난 수는 없으니까. 됐습니까? 다음 세 번째요.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그죠? 꽃도 없는 그 산 속에 깊은 나무에 그 이끼가 끼고 하는 그 나무는 이렇게 덜꽃처럼 꽃이 펴가 안 했잖아.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나무에 이렇게 이끼가 막 타고 올랐겠죠. 그 다음에 옛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이끼입니까? 그죠? 나무에다가 꽃 없는 이끼가 하는데 여기 탑이 또 하나 이렇게 서가 있어. 탑이. 응? 탑이. 이끼가 퍼져서 이 탑 쪽으로도 또 번지고 있겠지. 옛탑 위에 고요한 하늘은 이 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데 이 한용원이는 산사로 걸어 들어가까지 근데 한 어떤 그 산의 냄새 같은 나무의 냄새가 고요한 하늘에서 났을 거 아니야. 그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그죠? 여인의 향기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옛날에 자기 아내의 향기일 수도 있고. 이게 한용원 1926년작이니까 그죠? 1926년작이니까 그죠? 여기서 7년, 13년이 지난 다음이죠.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향기. 자, 이것도 가면 조국의 해방으로 봐서 알 수 없는 향기. 어떤 편지는 내 곳곳을 향기. 그죠? 우리 일제 강점기 이전에 그죠? 1900년, 1800년대 어떤 그 1800년대 사람이니까 자기 어린 시절에 그 향기를 맡았다. 그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향기를 누가 후 하고 이렇게 불어넣는 듯한 느낌이 든다. 누구의 입김입니까? 향기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근원도 알지 못할 곳에서 나서 물 말이야. 물. 그 한강의 근원 같은 거. 근원도 알지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요들 읽어줄게. 돌뿌리를 울리고, 그죠? 가다가 차이는 발에 돌뿌리 있죠. 시내가에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관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처럼 물이 왜 있어가고 뭐 다리나 걷고 지나가고 치우고 이러면 알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내가에서 시내가에서 이렇게 물의 근원을 생각해보고, 그죠? 물이 이렇게 돌뿌리를 이렇게 탁탁탁 울리면서 지나가는구나, 그죠? 느껴보고 그렇게 해서 가늘게 흘러가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흘러가는 물소리가 나갔지. 누구의 노래입니까? 그래서 그 어떤 산의 정치에 계곡물의 정치에 빠져 있어서 그 잠시 조국에 대한 실험 또 속세에 대한 안나 사랑했던 아내에 대한 모든 실험을 잊고 자기도 그렇게 흐르는 물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잊고 싶은 욕망, 안감 그 어떤 그 감탄, 자에 대한 경애라고 볼 수 있죠. 한용운의 심리, 마음이 말. 심리는 곧 마음이니까. 마음이 뭡니까? 마음은 그것도 생각이니까. 한용운의 생각, 심리. 그다음에 연꽃 같은 발꿈치로, 그죠? 아주 그 예쁜 연꽃, 진흙 속에서 자라나지만 진흙이 묻지 않는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그러니까 깨끗한 상태죠. 가히 없다, 가 없다, 끝없는 바다를 밟고,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그러니까 어떤 관세음 보살이 이렇게 싹 하면서 이렇게 바다 위를 이렇게 싹 사라지면서 거니는 그런 어떤 그 신비적인 현상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끝없는 바다를 밟고, 됐습니까? 끝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그러니까 부처의 관세음 보살의 손이겠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부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이거는 또 가히 없는 안 했네.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끝없는 하늘을 만져. 이때도 가히 없는 두 번 쓰는 것보다 하나는 가히 없는 끝없는 바다를 밟고, 두 번째는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저녁에 말이야. 이제 해가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 노을은 누구의 시입니까? 그야말로 시인의 영탄이 나타났죠. 다시.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관세음 보살이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그 다음에 그 날이 바다 끝에 저 끝에서 어둠에 잠길다 할 때 그때 그 저녁노을은 도대체 누구의 시입니까? 시가 아니고서는 그게 그 자체가, 그 모습이 시가 아니면 무엇이 시겠느냐 라고 한용운 자체가 시인으로서 감탄하는 거죠. 도대체 그 누구의 시입니까? 부처의 시야.
사랑하는 내 마음이십니까? 아까 조국을 위하는 헌상심. 자, 그다음 마지막 연입니다. 타고 남은 죄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안착하죠. 이렇게 이제 마지막 줄을 정리하듯이, 그죠? 타고 남은 죄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 초가 다시 기름이 되듯이 안 가면 타고 남은 죄가 하나의 다시 그 숯불같이 다시 어떤 다른 것을 태울 수 있는 타고 남은 죄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어떤 윤회 사상 같은 거. 거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거칠 줄, 나의 가슴 타고 있죠. 타고 있는데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 내 존재가 너무 미미한 것 같다. 그렇지만 거칠 줄을 모르고 타고 있죠. 조국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또 놓지 못한 그 사랑의 정. 거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마지막 약한 등불. 마지막이라는 말은 없지만 마지막 약한 등불입니까? 나약하다. 더 강해져서 조국의 마지막 독립까지 보고 죽어야 된다. 실제 한영훈은 그 독립운동을 많이 했죠. 요 오기도 한 3년 투옥이 되고, 그죠? 그 뭡니까? 1920년 만세 사건이네. 3년간 옥살이를 합니다. 1920년 만세 사건.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그 외놈 경찰 밑에서도 외놈 경찰들이 한영을 따라가는 데서도 그 강연을 했죠. 그 뭡니까? 한번은 한영훈이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뭐 이렇게 독립운동 때문에 갔겠지. 안 가면 사찰하듯이 만행하듯이 이렇게 그냥 떠돌듯이 여행 다시 갔는데 거기에 있는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한영훈이 머리를 팍팍 깎고 뭐 키가 작고 이렇게 있으니까 좀 외놈같이 생겼으니까 잡아서 한영훈이 첩자인 줄 알고 그 블라디보스톡 앞바다에 빠뜨리고 했어. 한영훈이 이왕이면 나를 우리 동해 앞바다에 빠뜨려 주게. 거기 이왕이면은 동해 앞바다 그 모습을 나를 보고 싶다니까 그 블라디보스톡 독립군들이 이 사람 봐라 하면서 누군가 알아보니까 한영훈 독립투사도. 그래서 죄송합니다 물어보고 살리셨고, 또 한 번은 중국 뭐 만주 쪽인가 이쪽으로 쭉 가다가 여행을 했겠죠. 쭉 가다가 또 여기서 또 우리나라 독립군한테 또 체포가 돼. 또 머리를 깎고 자꾸 이렇게 행색이 좀 이상하니까 또 체포되기 전에 총을 맞으면 한영훈이 뚜벅뚜벅 끌어다 독립군한테 총을 맞아서 총이 이쪽으로 서치고 지나갔는지 파편이 꽂혔는지 그래. 근데 그 의사가 한영훈의 그 총알을 빼면서 한영훈이 신음소리 한마디 안 내니까 살아있는 생불이다. 살아있는 부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독립군들이 나중에 한영훈 스님이고 또 독립투사라는 걸 알고서 무릎을 꿇고 자문했습니다. 한영훈님 자문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영훈이 알겠어요. 나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모두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 살아있구만. 용감하게. 이렇게 의의가 있고 용감할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어떤 그 이육사처럼, 이육사도 대권의 폭파 사건 5월달이죠. 그 어떤 시인이지만 독립운동과 조국의 해방을 찾아야 또 자기의 근원 뿌리, 그죠? 자기의 어머니, 아내 모든 걸 다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아까 근원이라는 말이 나왔죠. 근원도 알지 못할 곳에서 가서 돌뿌리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누구의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자꾸 이게 근원을 알고, 그죠? 어떤 우리의 뿌리는 해방된 나라니까 일제 소나게 든 강점기의 한국이 아니니까, 그죠? 그걸 찾아야 되겠죠. 원모습, 본모습, 그죠? 그런 것들이 여기 나타나 있죠. 그 오동잎은 과연 무엇이냐? 그 다음에 푸른 하늘은 과연 누구의 얼굴이냐? 그 다음에 향기는 누구의 입김이냐? 그 다음에 시냇물은 누구의 노래이냐? 그 다음에 아까 타고난 저녁노는 누구의 시냐? 그죠? 그 다음에 거칠 줄 모르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덕불입니까? 여러분의 밤, 조국의 밤, 또 사랑하던 자기 아내, 뭐 여러분 같으면 연인의 밤, 현재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떤 그 연인을 지키기 위한 밤, 어떤 그 굳은 맹세 같은 그런, 그렇게 봐도 관계가 없다. 됐습니까?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너무 오래 하지 말고 한영훈 알 수 없어요에서 한영훈의 심리, 어떤 문학 예술에서 오농 깊이 뭔지, 첫날이니까 너무 깊이 파고들 그런가 요 정도.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